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특별한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엄마 이다금이고요. 심즈비 심리상담 발달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한 자폐 증상부터 ADHD 증상까지 이런 증상을 가진 아이들에게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런 아이들을 도와줄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감각의 문제예요. 자폐 증상이 있는 아이들 중에 흔히 경험하는 게 언어가 잘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물론 아스퍼거 아이들도 언어가 그냥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아스퍼거고 고기능 자폐 아이들을 하더라도 사실은 언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추상적인 언어 표현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언어를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언어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제가 큰아이를 키우다가 작은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큰아이는 맨날 언어 치료 받고 하는데도 언어가 안 느는데 작은아이는 정말 무슨 특별히 얘한테 무슨 훈련을 시키거나 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닌데 정말 말을 잘 하게 되더라고요. 언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어떤 걸 계속 들어요. 예를 들면 사과라고 해봐요. 그러면 사과라는 물체를 보면서 귀로 사과라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이런 감각들, 청지각, 시지각 이런 감각들이 이 전정감각을 기반으로 해서 해석을 하거든요. 전정감각이 안정이 돼 있어야지 시지각도 청지각도 다 모든 감각들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어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아 이게 사과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자폐 스펙트럼 상에 있는 아이들이 언어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는 감각의 문제예요. 청각에는 문제가 없어요. 소리를 듣는 거에는 문제가 없지만 청각적인 주파수 처리가 안 되는 걸 수 있어요. 소리 처리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시지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시력은 1.5, 1.5 이렇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시지각은 사실은 좋지 않아요. 시력 자체는 좋지만 예를 들면 공이 날아갈 때 따라가는 추적 능력이라든지 눈의 이동이라든지 안구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즉 시력하고 시지각이 다르듯이 청력과 청지각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소리는 들리지만 거기서 어떤 게 중요한 소리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중요한 소리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소리가 있잖아요. 중요하지 않고 불필요한 거는 버리고 중요한 거에 집중해서 그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청지각과 시지각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언어 발달에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계속 사과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과라는 소리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사과라는 얘기를 할 때 이 사과에 시선이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사과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무의미한 그런 정보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감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올려놓은 다른 영상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감각에 대한 영상은 계속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각이 잘 발달될수록 언어, 인지, 학습, 일상생활, 사회성 이런 모든 게 훨씬 더 수월해져요. 근데 감각에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일상생활부터 해서 언어, 인지, 학습, 사회성에 다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저는 선라이즈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선라이즈 그 책에 보면 아이가 예를 들면 뭘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요. 전정감각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중에는 자기가 빙글빙글 돌거나 그 감각을 얻기 위해서요. 혹은 물건을 막 빙글빙글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를 빙글빙글 막 돌릴 때 다른 사람이 보기엔 너무 무의미한 거고 보통은 그거를 문제행동이라고 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부모님은 아이가 뭔가를 빙글빙글 돌릴 때 아이의 세상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를 우리가 있는 세상으로 끌어내서 너 그런 거 하면 안 돼. 우리가 하는 거 해. 이걸 배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아이가 도대체 어떤 세상에 있길래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 해서 아이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릴 때 부모가 그 옆에서 그냥 같이 빙글빙글 돌려본 거예요. 아이랑 똑같이 그 세상으로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아이가 부모에게 그때서야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소통이 시작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국은 감각 문제를 해소해주는 그런 접근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보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행동이 사실은 아이가 감각적인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의미를 불어넣어주고 그걸 해소할 수 있게 더 많이 해주고, 예를 들면 아이가 빙글빙글 돈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뭐 빙글빙글 도는 그런 놀이기구를 태워준다든지 아이가 그 자극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곤 하는데요. 대부분의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감각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감각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걸 도와주는 게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도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사 문제예요. 대사 문제라고 하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폐증은 정신과적인 문제가 아니라 뇌과 질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정신적인 질환이 아니라 신체 질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유기상 검사를 해보게 되면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그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몸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그런 공장이 있어요. 에너지 공장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토콘드리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세포가 건강한 게 아니라 굉장히 병들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 면역력도 약할 수 있고요. 몸의 근육을 사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해독의 문제, 장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발달에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유기상 검사만 가지고 혹은 대사 검사만 가지고 이 아이가 자폐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큰아이 유기상 검사를 하고서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아, 이런 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막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다 낮고 저희 아이는 다른 건 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신기하다 해서 제가 둘째 아이를 검사를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얘는 큰아이보다는 덜하지만 얘도 비슷한 거예요. 도파민이 약간 낮고 세로토닌이 약간 낮고. 근데 얘네 둘 모습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큰아이는 감각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대사 문제까지 같이 있는 경우고요. 저희 작은 아이는 이제 감각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아이였기 때문에 같은 유기상 검사 결과를 가지고도 큰아이하고는 완전 다른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영향을 훨씬 덜 받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감각 문제의 여부에 따라 대사 문제가 주는 영향도 달라지고요. 또 대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서 또 그게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사 문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건 식이요법과 영양제 요법이에요. 사실 저희 아이는 유기상 검사에서는 신경전달 물질, 즉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거에만 문제가 있었고요. 특별히 음식을 먹어서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음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편이었고 보충제를 먹으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음식까지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요. 사춘기가 되면서 막 몸에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알러지 검사를 했는데 평상시에 아이가 너무나 잘 먹던 음식들, 뭐 돼지고기, 닭고기, 막 밀가루 이런 부분들에 알러지 반응이 정말 심하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많이 없앴어요. 물론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아이만 이 음식들을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나 방과후에서는 가끔 먹기도 했겠지만 집에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식이요법을 시켰는데요. 그리고 정말 아이가 이런 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글루텐이랑 카제인이 없는 음식을 먹이는 게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좋아진 아이들도 있어요. 정말 식이요법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그렇게 시도해 보셔도 좋지만 음식 알러지 검사를 통해서 아이한테 어떤 음식이 알러지, 특히 숨은 알러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건 그냥 먹어보면 그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숨은 알러지 검사를 해보시고 거기에 나오는 음식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제한을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의 증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방법, 즉
감각 문제 해소, 그리고 대사 문제를 도와주는 거, 이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올리는 영상들을 보시면서 아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압산소 이런 것도 결국은 감각 문제랑 대사 문제를 도와주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어릴 때 이런 근본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아이가 나이가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기보다는 그래도 도움을 주시는 게 아이의 앞으로의 삶에는 굉장히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연구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아이들, 부모님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상태가 안 좋았던 아이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데리고 거의 놀이동산에서 사시다시피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아이의 감각 문제를 해소해 주신 거예요. 특히 전정 감각 문제요. 놀이기구 생각해 보세요. 막 위로 갔다 내려갔다 혹은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 빙글빙글 도는 거. 전정 감각 자극이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정 감각이 모든 감각의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자극을 정말 많이 해가지고 이 아이는 전정 감각이 둔하던 아이, 그래서 문제 행동이 많았던 아이가 전정 감각이 해소되면서 다른 부분들도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일반 학교 다니면서 그냥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고 아스퍼거 정도의 그런, 근데 어쨌든 일상생활은 되고 대화도 다 되고 이런 정도로 좋아진 거죠. 물론 놀이동산에서 계속 있는다고 해서 아이가 무조건 좋아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감각 문제를 해소해 주는 거는 자폐 스펙트럼 증상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는 아이들 중에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있거든요. 뭐 6개월, 8개월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도 보면 특히 뭐 고압산소 그리고 유기상검사 한 다음에 보충제, 그때 나이 때는 별로 해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해줘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첫 번째는 감각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사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가 어릴 때 도움을 줄수록 더 예후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아이가 어릴 때 말이 느리거나 몸 동작이 서툴거나 뭔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하면 뭐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시기를 놓치시기보다는 아이가 내가 도움을 줘서 정말 문제가 있었던 아이였으면 정말 그 도움을 크게 받는 거고요.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치료법들이 전혀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중력훈련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처음에 우주비행사들을 위해서 나온 훈련이에요. 우주비행사들은 달처럼 중력이 없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중력훈련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력훈련법이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회전판 위에서 아이를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훈련법인데요. 이거를 처음에 개발하고 연구를 할 때 18개월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주 어린 아이들,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냥 일반 아이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 아이들은 이 중력훈련법을 몇 주 동안 실시를 하고 다른 아이들은 그냥 일반 아이들인 거죠. 중력훈련법을 접하지 않은 아이들, 이렇게 해서 이 두 그룹을 추적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중력훈련법을 받았던 아이들, 즉 전정감각에 자극을 받고 도움을 받았던 아이들이 나중에 학습이나 인지나 언어나 사회성 이런 데 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제가 아이를 키우고 또 자폐 스펙트럼 증상이 있는 아이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이 아이들이 정말 근본적으로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오는 아이들 중에는 진단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도 보면 대부분 감각 문제나 대사 문제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감각 문제요. 감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에서 계속 올리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